네모 위에 숫자 보이시죠?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매물 개수거든요. 뭐 오른 가격은 둘째치고 매물이 있어야 살 텐데 매물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근데 이게 성남만 그런 게 아니고 토어제 지정된 후에 서울, 경기 주요 지역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심해졌거든요. 특히 10억 이상, 15억 미만으로 갈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성남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아직 시세가 10월 15일 이후로 크게 변동은 없거든요. 제가 지난 6.27 대책 발표 직후에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포한 임장 보고서가 있었어요. 제가 2달 동안 성남 임장을 하면서 안 가본 단지가 없거든요. 실제로 투자하려고 매물도 많이 봤고요. 당시 대출이 갑자기 6억 원 한도로 줄어서 많은 분들이 당황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썼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10억 전후 단지들에는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당시 산성역 포레스티아 5구 타입이 10억 5천에 나와 있었는데 지금 벌써 호가가 12억 5천만 원이거든요. 불과 몇 개월 만에 2억이 올라버린 거예요. 진짜 많이 올랐죠. 이제 상급지로 올라갈수록 매물수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셔야 할 분들은 서두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가격 하락하긴 쉽지 않다고요. 또 여기서 먼 구축 같은 경우는 잘 안 오를 수도 있으니까 매수를 잘 고민해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비슷한 가격대에서 성남의 비역세권 구축 대신 추천드렸던 게 수지구였죠. 제가 오늘은 구성남 입지 간략하게 분석하고 10월 15일 규제 이후 지금 성남의 매물과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각 아파트별 특징, 영상에 다 담지 못한 부분은 구독만 하시면 무료로 보고서 볼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해요. 이 6월 27일 이후에 배포해드린 보고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5억 미만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곳 중 경기도에서 앞으로 가장 유망한 곳이 바로 구성남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구성남의 중원구와 수정구입니다. 그동안은 외면받았던 구성남을 왜 앞으로는 더욱더 주목해야 하는지, 현재 15억 미만의 지역 중 왜 구성남을 추천해드리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경기 지역 중에서 계속해서 빈번하게 언급되는 지역이 있죠. 바로 광명과 이 성남입니다. 왜 자꾸 입에 오르내릴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축이 연속해서 입주하고 있고 또 서울과도 바로 맞붙어 있어서 경기도지만 거의 서울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웬만한 서울 구축 아파트 뺨치고요. 특히 구성남의 경우는 이 수도권의 핵심 일자리들과 무척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남 바로 아래에 있으면서 또 판교의 위쪽에 위치해 있어요. 요즘 맞벌이 부부가 정말 많잖아요. 남편은 판교, 아내가 강남에 출퇴근한다면 고르기에 정말 좋은 위치죠. 특히 이 경부라인 쪽에 최근에 신축이 들어온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강남 개포나 반포 같은 아주 좋은 입지에는 신축이 꽤 들어왔지만 이 아래쪽에는 최근 10년간 신축이 집중적으로 입주한 곳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구성남은 최근 10년간 주변 지역 대비 정말 천지개벽했다 할 정도로 거주 환경이 변한 곳입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주거지로서는 좋지 않은 인식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홍등가 같은 곳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가는 무도장 같은 곳도 있고 그랬거든요. 아직도 이 수진동이나 신흥동 쪽으로 가면 이런 시설들이 조금씩 남아있어요. 또 이런 언덕배기에 주택가가 엄청 많은데 차 하나 지나가기도 좁은 골목에 조그마한 다세대를 막 때려 넣어 지었거든요.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임대료도 싸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어르신이나 저소득층이 살기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사실 성남시 안에 분당구가 함께 있지만 분당 사람들은 분당구로 분구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분당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구도 많고 주거 환경도 중원이나 수정구랑 많이 다르니 분리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노후됐던 주거지들이 하나하나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특히 성남의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산성역 주변은 2020년 이후에 신축 대단지가 수정로를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입지가 크게 개선됐는데요. 이 산성역 주변 신축 단지들만 다 합쳐도 12,000세대가 넘거든요. 올림픽 파크포레온 하나가 들어온 거랑 다름없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12,000세대면 이 주변에 사는 사람만 해도 최소 3만 명 이상은 될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상권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산성역 주변만 바뀐 게 아니고요. 단대 오거리역 주변과 신흥역 근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 신흥역 쪽은 예전에 이상한 유흥가가 많았거든요. 진짜 서울에서 보기는 힘든 그런 업종들이 즐비했었는데 지금은 해링턴 스퀘어 그리고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싹 바뀌었어요. 또 이 단대오거리역도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이라는 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어요. 여기도 6단지까지 있는데 다 합하면 5,300세대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온 신축들이 전부였다면 이렇게까지 앞으로 경기도에서 제일 좋은 곳이네 뭐네 호들갑 떨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주변이 더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들 보이시죠? 이 속도가 빠른 상대원 2구역, 그리고 대규모로 바뀌게 될 태평동 쪽, 그리고 수진 1구역, 신흥 3구역까지 바뀌는 곳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요. 물론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아마 신축이 이렇게 계속 들어온다면 거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받게 될 거예요. 단순히 신축만 들어왔다고 무작정 가격이 오르진 않거든요. 이 8호선이 일자리로 직결되는 메인 노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2호선, 5호선, 수인분당선에 연결되는 중요한 노선이거든요. 한 번만 환승하면 판교, 강남, 종로까지 커버할 수 있는 업무지구가 넓은 거죠. 그리고 이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현대건설이 복정역세권 개발을 연내 착공한다고 합니다. 사업비가 무려 10조 원이에요. 삼성역 코엑스의 2.2배 규모라고 합니다. 업무단지뿐만 아니라 쇼핑몰, 호텔, 대형 병원 등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현대차그룹 남양연구소가 지금 화성에 위치해 있는데 이쪽의 개발 인력 일부가 또 이 복정역으로 재배치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포스코도 이쪽으로 입주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지금 개발된다는 지역이 바로 이쪽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장 수혜를 받는 지역은 당연히 위례와 성남이겠죠. 이렇게 얘기 들으면 뭐라도 빨리 사고 싶죠.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아무거나 다 오르지 않는다는 것. 지난 몇 개월간 시세 변동을 살펴보면 5개월 만에 2억 오른 곳이 있고 오히려 시세가 빠진 단지들도 있거든요. 앞으로 이쪽에 쫙 신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선호도가 밀려날 단지들도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부분 때문에 성남에 살고 싶어 하는 건지, 어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지를 잘 구분해서 매수하셔야 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사람들이 성남에 살고 싶은 이유는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신축의 대단지는 자산의 가치가 높잖아요. 거기다 역에서 이렇게 가까우면 더더 살고 싶겠죠. 그래서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시세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산성역 해리스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지역의 대장도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이 울퉁불퉁한 이런 것들이 다 경사인데요. 성남이 지형적인 불리함이 크거든요. 진짜 심한 언덕이 너무 많아서 현실판 인셉션 촬영지로 불려요. 저는 날 좋은 봄에 임장 갔는데도 진짜 힘들어서 죽을 뻔했거든요. 몸이 뒤로 젖혀질 정도의 경사.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지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산성역은 이렇게 지대가 높기는 한데 역에서부터 이어지는 길은 경사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거든요. 완만한 내리막길이라 괜찮고요. 꽤 다닐만 해요. 지도상으로는 다 비슷할 것 같아도 단지마다 경사가 무척 다릅니다. 여기 이 단대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비교적 평지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진로 아파트만 가도 경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경사가 너무 가파른 단지에 살면 퇴근하기 전부터 집에 갈 걱정하게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진짜 경사가 심한 아파트 끝동에 살았는데 여름에 퇴근하다가 몇 번 쓰러질 뻔했어요. 임산부나 어르신들은 더 힘들겠죠. 제가 6월 27일 규제 직전에 시세 조사를 했을 때 이 산성역 포레스티아 5구 타입이 10억 5천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2억 5천까지 올랐더라고요. 5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무려 2억이나 오른 거예요. 20% 정도 오른 거죠. 대장 단지가 이 정도 오른 거고요. 평형과 단지에 따라서 오름폭 차이가 꽤 있습니다. 생활권별 단지별로 특징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수하려는 단지의 특징, 장단점이 뭔지, 시세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잘 알고 매수하셔야 후회가 적을 거예요. 사실 성남이 위치가 좋아서 다 오를 것 같지만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데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천대역 두산 2부는 연식도 2018년식이고 역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하지만 포레스티아가 2억 오르는 동안 여기는 거의 시세가 멈춰 있어요. 또 이 태평역 앞에 있는 삼부라는 단지도 초역세권의 경사도 높지 않은데 가격이 멈춰 있거든요. 지도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각 단지의 특징과 한계, 제가 글로 풀어서 정리해놨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산성역 포레스티아 다음으로 움직이는 단지는요.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이랑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메존 같은 역세권 신축 단지예요. 예전과 다르게 단지 주변의 상권도 깨끗해지고 도보도 깨끗하게 정비가 되었거든요. 이런 신축 단지들은 후타입 기준으로 6월 이후에 못해도 1억 이상씩 올랐어요. 몇 달 만에 1억이라니 노동소득으로는 자산이 오르는 속도를 절대 쫓아가기 어렵다는 것, 정말 절감이 되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내 예산으로 갈 수 있는 곳 중 가장 좋은 곳이 어디인지 잘 추려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반포가 가고 싶지만 그게 가능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구성남이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주춧돌로 삼고 계속해서 더 좋은 입지로 자산을 쌓아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축이 오르는 와중에도 매매가 상승해서 소외되는 단지들도 있어요. 바로 역에서 먼 애매한 연식의 단지들입니다. 영상에서는 우선 몇 군데만 샘플로 살펴볼게요. 먼저 금광 레미안이라는 단지입니다. 일단 지도로 보기에도 지하철역에서 거리가 꽤 있죠. 게다가 2006년식인데 이제 연식도 좀 애매해졌어요. 5구 타입 기준 제가 6월에 시세를 살펴봤을 때 6억 중반이었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그 가격이더라고요. 여기가 일단 지하철에서 내리면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데 여기까지 언덕이 한 3번은 굽이치는 것 같아요. 숙련된 버스 기사님이 아니면 진짜 올라가기 어렵겠더라고요. 일단 버스 기사님 입에 욕이 장착돼 있어요. 진짜 이건 제가 타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래가 좀 안 될 때 여기 매물을 본 적이 있는데요. 황금성에 좀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2006년식이면 지하주차장도 엘베로 연결돼 있고 괜찮거든요. 근데 너무 경사에 있고 단지가 이렇게 산에 막혀 있어서 확장성이 없어요. 여기가 세계의 끝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배우 수요도 당연히 약하겠죠. 생활권 내에서도 수요가 탄탄히 받쳐주는 단지가 잘 오르는데 여기는 만약에 수요 조사를 한다면 제일 꼬리인 거죠. 그리고 또 시세가 잘 안 움직이는 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대원동에 있는 아튼빌이나 이 성남 자이 같은 곳인데요. 여기도 딱 보기에 역에서부터 멀어 보이죠.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가면 2007년식 같은 준신축 단지들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외졌어요. 이쪽이 개발되면 좀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또 연식이 그땐 또 애매해질 것 같아요. 지도 보면 금광 레미안하고 별 차이가 없죠? 여기에 이렇게 산업단지들이 있는데 일자리가 가깝다고 다 좋을까요? 여기는 다 공장이거든요. 이런 곳은 주변에 무서운 대형 트럭 같은 게 많이 다녀요. 물류를 날라야 하니까 그래서 길 걷다 보면 위협감 같은 게 들 때도 있거든요. 또 단지가 밀집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드문드문 한 단지씩 있기 때문에 매매가가 상승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단지들도 오를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좀 더 자세하고 적나라하게 글로 담아보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중원구인데 구성남이랑은 조금 동떨어진 곳이 있어요. 생활권은 거의 분당이나 다름없는 여수동과 도촌동입니다. 여수동은 2012년도부터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성남의 시세를 이끌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10년차 이상이 되면서 조금 애매해졌어요. 이제 분당이 완전히 낡아서 신축 같은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지들은 조금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지의 힘이 약한 단지들은 입주하고 10년 이전에 한 번쯤은 자산을 갈아타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이라면요. 여수동도 힘이 조금 약해지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곳도 여전히 단지의 연식이 괜찮고 야탑과 학군이 공유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성남의 애매한 오래된 구축단지들보다는 훨씬 선호도가 있는 편입니다. 이 성남이 경기도에서 가장 좋아질 지역은 맞는데요. 여전히 성남이 갖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영원한 형님 분당의 아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분당은 계획된 1기 신도시이고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위치와 교통, 일자리가 좋아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지거든요. 애초에 중산층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지어진 곳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사는 경제력이 높은 가족들이 많은 편이에요. 게다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1기 신도시 대장주로 기대를 잔뜩 모으고 있습니다. 벌써 시세도 많이 올랐죠? 최근에 이 정자동에 분양한 더샵 분당 TL1은 분양가가 무려 26억이나 했는데도 완판이 되었어요. 분당을 보면 아파트는 완전히 낡았는데 사는 사람하고 인프라가 다르거든요. 분당이 9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있고 이 판교라는 강력한 일자리가 있잖아요. 요즘은 일자리가 이렇게 주거지 근처에 있으면 아무래도 외부에서 사람들이 꾸준히 유입되기 때문에 상권도 더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죽은 상권들이 많아서 이런 일자리와 주거지의 교집합 상권이 귀한 것 같아요. 또 분당하면 뭐가 유명하죠? 바로 학군입니다. 학군은 오랜 시간에 거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신축이 들어온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 같은 AI 시대에 학군이 뭐가 중요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럴수록 찐 학군지는 더 똘똘 뭉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군지에 살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모들이 자식 교육에 관심이 많고 단순히 공부를 많이 시킨다 수준이 아니라 태도나 경험, 시야 같은 게 좀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녀들한테 기회도 더 많이 주고 싶어 하고 또 인맥 같은 것도 쌓아주고 싶어 하죠. 이런 부분 때문에 성남이 갖게 되는 한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런 이유로 성남에서 더 눈여겨봐야 하는 물건이나 평형이 있을 겁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15억 미만 내 집 마련, 구성남을 좀 더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 좀 더 자세하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로 풀어놓았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로 방문하셔서 확인해주세요. 단지별 특징과 10월 15일 이후에 시장에 대한 견해도 적어두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